안녕하세요. 미시피피 유치원 엄청나게 자세한 기초수학 강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월리스의 공식이라고 불리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리스의 공식을 월리스의 곱, 월리스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참고로 영어 단어 프로덕트가 곱이라는 뜻이 있죠. 이 공식의 생긴 모양새를 우선 봅시다. 양변에 2를 곱하면 좌변에 파이 하나만 남으니까 딱 봐도 이 공식을 사용해서 원주율 파이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종 결과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요. 월리스 프로덕트를 증명하기 전에 잠깐 곱의 기호 파이에 대해 살짝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곱의 기호가 기초수학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다만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곱의 기호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엄밀하게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곱의 기호의 성질을 예를 들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기호로는 간단한데 말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식에서 분자는 f of 1, f of 2, f of 3, f of 4를 쭉 곱한 거고요. 분모는 g of 1, g of 2, g of 3, g of 4를 쭉 곱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분수를 이렇게 쪼개서 다시 쓸 수가 있죠. 따라서 이걸 프로덕트 기호로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인덱스의 개수를 4개로 해서 예를 들었지만 인덱스의 개수가 유한한 이상 이것보다 더 많아져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면 S의 부분집합 T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공식이 성립한다. 이것도 기호로는 간단한데 말로 설명하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 기호는 차집합 기호입니다. S에서 T를 제외하라는 뜻이죠.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 분모와 분자 모두 동일한 식에 대해 프로덕트 기호를 사용했는데 단지 차이는 분모에서는 인덱스를 1부터 5까지 굴리고 분자에서는 1부터 7까지 굴렸죠. 이걸 풀어서 다시 쓰면 분모와 분자가 각각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분모와 분자에서 f of 1부터 시작해서 f of 5까지의 공통 부분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니까 따라서 남는 건 f of 6, f of 7 이렇게 두 개뿐입니다. 이걸 프로덕트 기호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프로덕트 기호에 대해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월리스 프로덕트 증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의 1.2 월리스 적분 음이 아닌 정수 n에 대하여 w sub n을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w sub n이란 sin x의 n승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한 값이다. 네, 이 정적분에 월리스 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기는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만 사용할 기호와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조정리 1.3 네, 좀 이따 뒤에서 사용해야 되니까 연습 삼아서 w sub 0와 w sub 1을 미리 계산해 놓읍시다. 증명은 그냥 완전 단순 계산입니다. 1번 w sub 0는 sin x의 영승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한 건데 모든 수의 영승은 1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건 엄청 쉬운 계산입니다. 직사각형 넓이 계산하라는 거죠. 암산으로 그냥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w sub 1은 sin x의 1승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한 값입니다. sin x의 1승은 그냥 sin x고요. 자, 그러면 sin x의 부정적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x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값이 1이라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w sub 0는 2분의 파이고 w sub 1은 1이다. 뒤에서 바로 써먹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조정리 1.4 이 이상의 임의의 자연수 n과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다음 관계식들이 성립한다. 네, 1, 2, 3번 셋 다 아직은 봐도 이게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죠.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 됩니다. 우선 w sub n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건 w sub n의 정의였죠. 여기서 피적분 함수는 sin x가 n번 곱해져 있는 sin x의 n승이니까 이걸 이렇게 sin x의 n-1승 곱하기 sin x의 1승으로 쪼갭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부분적분할 건데요. 이게 부분적분이 오래간만에 하면 항상 헷갈린단 말이죠. 부분적분 버전 2가지 중에서 위에 걸 적용할 거냐 아니면 아래 걸 적용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분적분 위에 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부정적분 빼기 인테그럴 앞에 거의 도함수 여기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실수하지 않고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뒤의 거의 부정적분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의 항은 계산하면 그냥 0이에요.
왜냐하면 윗끝의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코사인 때문에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끝의 0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사인 때문에 0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뒤의 항도 추가로 좀 더 정리해 줍시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곱해지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n-1은 상수곱으로 해서 앞으로 빼내고 그 다음에 코사인끼리 곱해서 코사인 제곱되는 거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sin x제곱 더하기 코사인 x제곱이 1이 된다는 거는 중고등학교 수학에 나오는 중요한 항등식이니까 다들 아실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x제곱을 1-sin x제곱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피적분함수를 전개해서 이렇게 정적분을 두 개로 쪼개면 그러면 이건 다시 둘 다 원리스 곱의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w sub n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점화식을 얻게 되는데 좀 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1번이었죠? 그래서 1번이 증명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식은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n에다가 2, 3, 4, 5, 6, 7, 8 이렇게 쭉쭉쭉 차례대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중학생도 할 수 있는 계산이기도 하고 말로 다 설명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손으로 꼭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각각 일정한 패턴의 값들이 나옵니다. w sub 2k, 즉 첨자가 짝수인 w 값은 2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분모는 죄다 짝수고 분자는 죄다 홀수죠. 그래서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프로덕트 기호를 써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w sub 2k 플러스 1, 즉 첨자가 홀수인 w 값은 3분의 2부터 시작해서 분모는 죄다 홀수, 분자는 죄다 짝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프로덕트 기호를 써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까 뭐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나 했던 1번, 2번, 3번 다 유도됐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수학적 귀납법을 써서 확인 사살까지 해줘야 되지만 저는 수학자가 아니고 그리고 이 영상도 수학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학적 귀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조정리 1.5 w sub 2k 플러스 1 분의 w sub 2k의 k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은 1로 수렴한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래도 앞의 것처럼 복잡하거나 길지는 않습니다. 우선 원리스적 분의 적분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였으니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x값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범위의 x값들에 대해 sin x는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즉 sin x는 1보다 작은 양수니까 sin x의 거듭제곱은 절대로 음수가 되지 않고 또한 지수가 더 클수록 더 작은 값이 된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1보다 작은 양수는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0을 향해서 더 쪼그라들게 되니까 이런 부등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부등식의 각 변에 있는 것들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해서 원리스적 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피적분함수들이 전부 양수값을 가지니까 동일한 범위에서 적분해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죠. 따라서 이런 부등식을 얻게 되는데 이걸 다 원리스적분 기호로 바꿔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부등식의 각 변을 전부 w sub 2k 플러스 1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 부등식은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걸 별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한편 여기 마지막 우변에 있는 분수값을 계산해 보면 2k분의 2k 플러스 1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등식 별은 이거라는 거죠.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이 부등식의 각 변의 k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조임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리는 정리에 의해서 결국 중간에 낑겨 있는 w sub 2k 플러스 1분의 w sub 2k의 극한은 1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w sub 2k 플러스 1분의 w sub 2k는 다음과 같이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증명은 아주 쉬운 단순 계산이니까 각자 해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제가 화면에 증명을 다 써놨으니까 계산이 잘 안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스 프로덕트 증명입니다. 지금까지 증명했던 보조정리들을 결합시키면 되는데요. 이건 앞에서 증명했던 보조정리 1.4고요. 거기에 보조정리 1.5를 적용하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죠.
여기서 m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결국 무한곱, 인피니트 프로덕트를 뜻합니다. 네, 이제 이걸 우변으로 넘겨주면 최종 결과인 월리스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길고 긴 월리스 프로덕트의 증명이 끝났습니다. 월리스 프로덕트를 증명했으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식을 사용해서 파이 값을 한번 추정해 봅시다. 일단 양변에 2를 곱해서 파이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n이 상당히 큰 자연수이면 다음과 같이 파이의 근사값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풀어서 써보자고요. 근데 이렇게 풀어서 썼을 때 앞의 몇 개 항 정도는 손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지만 항의 개수가 10개만 돼도 계산량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한테 계산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월리스 공식이니까 wal of n이라고 해서 수열을 이렇게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열의 1항부터 뭐 한 20번째 항까지 한번 계산을 시켜보자고요. 네. 분수로 나오면 대소관계 구별이 어려우니까 별 의미가 없죠. 소수점으로 바꿔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명령어의 맨 끝에 있는 15는 유효자리 15개만 구해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14자리만 구해지겠죠. 실행을 해보면 네, 이게 뭔가 파이의 참값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수열의 20번째 항이 돼도 생각보다는 참값에 별로 가깝지 않죠. 그래서 아예 수열 war의 뭐 한 80만 번째 항을 바로 계산해 보면 네,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참값하고 비교해 보면 월리스 수열로 추정한 파이 값이 소수점 아래 5번째 자리까지는 맞았고 6번째 자리부터는 틀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수식이 옳긴 옳은 모양입니다. n의 값이 점점 커지면서 수열의 값이 파이 값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무려 80만 번째 항까지 계산을 해봐야 그나마 소수점 5번째 자리까지밖에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열은 파이로 수렴하기는 하는데 수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다는 거죠. 이렇게 월리스 프로덕트는 파이 값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전혀 실용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수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파이 값을 정밀하게 추정해 보려면 대략 몇백만 번째 항까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몇백만 번째 항,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은 바로 아시겠죠? 다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계산해서 얻어낸 월리스 프로덕트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현학적 계산 노름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리스 프로덕트도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성을 갖기 때문인데요. 첫째로 월리스 프로덕트는 수학사적으로 봤을 때 당시 기준에서 원주율 값을 구하는데 상당히 혁신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원주율 값을 정밀하게 계산하는 것은 고대 수학에서부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월리스 이전에는 전부 기하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파이 값을 추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원 안에 정 96각형을 내접시키면 거의 원이랑 차이가 나지 않게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파이 값을 계산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하학적 방법에 의한, 즉 도형과 그림에 의존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월리스 프로덕트는 수학의 역사에서 기하학적 방법을 사실상 사용하지 않고 해석적, 계산상의 방법만 사용해서 원주율 값을 표현한 최초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월리스 프로덕트가 수렴 속도가 엄청나게 느리다는 단점은 있었지만 이건 의외로 지엽적인 문제였던 것이 월리스 프로덕트가 알려지면서 다른 수학자들도 이런 방식도 가능하구나 해서 비슷한 방식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월리스 프로덕트보다 참값에 더 빠르게 수렴하는 개선된 공식들이 여러 가지 등장했거든요. 한마디로 아주 성공적이지는 않긴 했지만 그래도 원조라는 거죠. 월리스 프로덕트의 두 번째 의의는 월리스 프로덕트가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중요한 공식들을 설명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도 아주 많이 사용되는 스털링 근사는 월리스 프로덕트를 가지고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바로 다음 영상은 스털링 근사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진짜 재미없는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